와, 이분은 정말 비트코인 빠돌이다?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그 정도로 좀 진심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포캐스터 크리스탈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받았던 비트코인 이슈는 내년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비트코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내년에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봤더니 지금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후보들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 중 하나예요. 실제로 코인힐스라는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에서 보면 이렇게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 81%로 정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화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KLW, 원화죠. 하지만 원화는 약 5%만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 달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 5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약 450일 정도 남았네요. 현재 비트코인 관련 공약을 내건 미국 대선 후보는 총 4명인데요. 한 명씩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민주당 후보인 케네디 주니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요 공약을 보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DAME라는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선 지난 5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 소비세라고 해서 이게 DAME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얘가 무슨 내용이냐면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채굴 회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심지어 2026년에는 이거를 30%까지 올리겠다라고 말했어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채굴하면서 사용하는 전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니 전기 쓰는 만큼 전기료만 내는 게 아니라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바이든은 억울한 비트코인 시리즈 영상을 안 봤어요.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죠? 채굴하는 게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님은 당장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주니어는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사용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고 언급했죠. 이분은 억울한 비트코인 시리즈 영상을 보신 거예요. 그쵸? 두 번째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현재 미국에서는 2014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팔았을 때 생기는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케네디 주니어는 이 비트코인을 달러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그 양도소득세를 없앨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정책을 도입한 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봤더니 이렇게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로 2014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더라고요. 세 번째 공약은 비트코인 태환 제도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거를 부활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만큼 이 3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면 내 계획은 매우 작게 시작하는 것이며 아마도 발행된 국채의 1%는 금, 은백금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경화로 뒷받침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미국채는 미국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이 되죠. 그런데 케네디 주니어는 이 담보를 미국 정부의 신용이 아니라 금, 은백금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경화로 설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과거의 금태환 제도처럼 비트코인과 같은 경화에 달러를 연동시키겠다는 거죠. 다만 갑자기 막 100% 비중을 그렇게 가져가면 시장이 놀랄 수 있으니까 그 시작을 1% 비중으로 작게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다른 주요 활동을 보면 우선 지난 5월에 비트코인으로 정치 캠페인 기부금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에 3억을 투자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보면 실제로 케네디가 신고한 재무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보면 비트코인에 지금 약 10만에서 25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자로 얻은 수익이 약 201달러 미만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언제 구매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케네디 주니어가 투자한 것이라고 직접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두 번째로 공화당 후보인 프란시스 수아레즈 후보의 공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분은 현재 미국 마이애미주의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공약은 없어요. 하지만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요 활동을 보면 와, 이분은 정말 비트코인 빠돌이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그 정도로 좀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선 비트코인 아메리카 비전 2024를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 첫 번째 내용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선출해야 한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 뭐 비트코인을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뭐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시적인 파워를 분출시켜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어쨌든 가장 첫 번째 내용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나 하네요. 그리고 수아레즈 역시 정치 캠페인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이번 달에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수아레즈 선거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크립토라고 써있죠.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이 비트코인 빠돌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미국 마이애미 시장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이애미 웹사이트에 사토시의 비트코인 백서 파일을 업로드하셨습니다. 이런 시장님이 어딨나요? 여기에 좀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한데 밑에 보면 파일을 실제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파일을 첨부해놨어요. 그리고 현재 마이애미 시장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계세요.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지금처럼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고 언급했어요. 세 번째 후보는 론 드센티스라고 공화당 후보인데요. 현재 플로리다 주지사로 있습니다. 드센티스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요 공약은 한 가지인데요. 우선 CBDC 발행 금지 내용입니다. 본인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CBDC를 금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파워풀했던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요 활동을 보면 CBDC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거는 오직 플로리다 주에서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나온 건데요. CBDC가 나올 경우에 플로리다에서는 쓰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더불어서 이 법안 내용에는 연준이 발행하는 CBDC뿐만 아니라 외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도 플로리다 주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완화시켰는데요. 찾아보니까 원래 플로리다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어떠한 면허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2019년에 플로리다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플로리다의 MSB 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하다라는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센티스 후보가 작년 5월에 개인과 개인이 서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면허 없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하는 내용 법안에 서명을 해서 통과시켰어요. 즉 개인들이 서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면허 없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거죠. 그런데 거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나? 마지막으로 비백 가나시 라마스와미라는 공화당 후보인데요. 이름 정말 어렵네요. 이분은 인도계 기업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요 공약은 없는데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요 활동을 보면 일단 이분 역시 정치 캠페인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선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Donate with Bitcoin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가장 좀 적극적으로 써놓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장치까지 현재 마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하셨는데 나는 비트코인 팬이지만 달러 안정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금, 은, 니켈, 농산물 등으로 달러를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 앞서 케네디 후보의 경우에는 달러를 이제 금이나 은백금, 비트코인과 같은 경화에 연동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농산물, 니켈, 금, 은은 그렇다 쳤는데 농산물에 연동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분 치고는 좀 느낌이 살짝 부족하다 하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여기까지 미국 대선 후보들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공약과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이슈가 갖는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우선 미국 대선 후보 출마자들이 비트코인을 화두로 내세운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미국 정치인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하지만 표를 얻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이죠. 따라서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비트코인을 지지한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좋아할 게 아니라 공약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란시스 수아레즈와 라마스와미 후보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공약이 아직 없죠. 또한 아쉽게도 비트코인 친화 정책을 공약한 후보가 당선 유력 후보는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공약을 내걸 수 있는 후보들이 많다는 건 정말 부럽네요. 그리고 당파보다는 인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선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당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그 양당의 대선 후보 사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공화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친 비트코인 성향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한국에도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공약을 내걸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라면 어떤 비트코인 정책을 펼치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도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화면에 띄었던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